이때쯤 와서는 거의 해탈의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배고픔 따위는 잊은 지 오래고요. 죽음조차도 초월한 그런 상태로 달리고 있었더랬죠. 산은 산이로되 뇌는 뇌이로다. 허허허허허허허허.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12시가 되도록 아무것도 못 먹고 한 3시간 전서부터 당 떨어져서 어질어질한데 정말 일생일대의 시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멍멍이들, 저 보들보들한 털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다고. 응? 담비야. 그리고 마당에 있는 이 스티로폴 화분, 올해도 꽃은 피는지. 뭐니 해도 테라스에서 구워 먹던 삼겹살이 최고지. 이거거든. 마늘이랑 버섯이랑 지글지글. 하하하. 간다 숑 간다. 마늘 고추 안 사왔잖아. 제2 롯데리아는 지금쯤 완공이 되었을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황사가 뒤덮고 있는지,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나?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 멸치국수집 할머니는 잘 계시겠지? 멸치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동통한 김밥도 생각나고, 우리 집 앞에 그 짜장면집은, 탕수육은 내가 갈 때까지 문 안 닫겠지? 나 돌아가고 싶어. 제발 나 짜장면 먹게 해주세요. 네, 탕수육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끝없는 오르막, 쏟아지는 폭우, 너무나 추워서 이가 딱딱딱 부딪힐 정도였죠. 뱃속에는 꾸르륵 소리가 미친듯이 장렬했습니다. 진짜예요. 살면서 뱃속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핸들을 잡고 있기도 힘들 정도였죠.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이 길이 과연 언제쯤 끝나냐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 소중한 내 친구여. 소중한 내 친구여.
아니,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이놈의 공사 구간은 왜 이리도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5, 4, 3, 2, 1, 고! 하지만 저는 생각만큼 재빠르게 치고 나가진 못하죠. 오르막이니까. 가끔씩 평지가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산이 너무 춥고 비까지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손이 다 꽁꽁 얼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이나 평지가 나와도 그닥 기쁘지가 않았다고요. 가도 끝없는 오르막이 펼쳐졌습니다. 멧돼지 같은 게 튀어나오면 당장 잡아먹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라고요. 자전거에는 이물질이 끼었는지 온갖 잡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자전거도 나만큼이나 힘이 들었나 봅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자장구야. 내가 여기까지 널 끌고 왔구나. 한번 터널 안에 들어오면 터널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왜냐고요? 비를 또다시 쫄딱 맞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추운데요 이게. 겁나 춥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이 터널을 기점으로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가 정상인 거죠. 으악!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우박 녀석들이 저를 사정없이 후두려 팼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제 자전거는 사이클로 크로스라고 해서 일반 로드 자전거보다 조금 더 굵은 바퀴를 달 수 있어요. 보통 로드 자전거가 23에서 25짜리 바퀴를 다는 반면 저는 이번 여행에 28짜리 바퀴를 달고 갔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에는 상당히 위태위태 위험했습니다. 초반에 들고 왔던 회색 방수 가방은 여행용으로는 부적합해서 시트포스트용 짐바지를 하나 구매했는데요. 이 녀석도 처음에는 잘 쓰고 다녔는데 여행 거의 후반기쯤에 볼트가 부러져서 짐바지가 통째로 날아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제 텐트는 MSR 허바허바는 아니고 허바허바 카피 제품이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여행 전에 방수용 스프레이 뭐 그런 거를 한 번 더 덧댔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한 중반부터 비가 질질 샜습니다. 이 녀석도 여행 중반에 산 가방인데요. C2 서밋이란 가방인데 이 녀석은 진짜 물건이에요. 100% 방수에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저거 메고 부갈프스 후지산 다 올라갔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방수 성능이랑 내구성은 진짜 짱이에요, 짱.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짜잔! 오르트립 핸들바입니다. 여행자들의 필수품이죠. 요렇게럼 뒷면에 어댑터를 이용해서 자전거 앞부분 핸들바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한번 장착을 하면은 굉장히 견고하게 달리고요. 이 녀석의 장점은 역시나 방수입니다. 100% 방수가 돼요. 폭풍 후 태풍이 불어도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전거에서 분리해서 들고 다니기도 엄청 편하죠. 그야말로 자전거 여행자들의 완소 아이템이라고나 할까요? 확실히 내리막은 대단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산길을 단숨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오늘의 첫 식사를 합니다. 이때가 저녁 한 3시? 4시?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왜 우리나라 시골 같은 데 가면 구멍가게 있죠? 그냥 뭐 물건 몇 개 없는 막 조그만한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진짜 친절했어요. 저한테 막 먹을 거 들고 와서 이것도 먹어보라고 그러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그러고 야, 너 비 오는데 지금 이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온 거냐?
하여튼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나 좀 외지고 작은 조그만한 가게다 보니까 무슨 도시락은커녕 뭐 요기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벤또 없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모으면서 아이고 죄송해서 어쩔까나 벤또는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게 컵라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죠. 아 사장님 이거 컵라면 사면은 더운 물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노 프로블럼 걱정하지 말라고 더운 물 내가 끓여서 준다고 그러더니만 안에서 주전자로 물 끓여 주시더라고요. 그리하여 그날의 첫 번째 식사였습니다. 일본 컵라면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일본의 컵라면은 저런 건더기 같은 거 있죠. 저것도 보면은 무슨 뭐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것도 있고 건더기가 굉장히 푸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맛있게 먹었던 컵라면은 이게 아니에요. 혹시 니신 시푸드 아세요?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파는데. 오늘은 이 녀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를 잘 이용해야 되죠. 위에 점선이 있어요. 실선이 있어요. 실선이. 뭐 3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열어볼게요. 이 푸짐한 건더기가 바로 시푸드의 장점이죠. 라면은 일제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를 먹어야겠죠. 하여튼 친절한 사장님을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우유도 얻어먹고 수박도 얻어먹고 저렴한 금액으로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동네 특산물이 수박이라고 이렇게 수박을 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또 엉뚱한 데로 빠지죠. 여기는 긴잔 온센이라는 곳인데 온천이에요. 온천. 온천은 온천인데 굉장히 이쁜 온천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고요. 저도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여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뭐 굉장히 이쁘긴 이쁜데 제가 갔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충 요기를 하고 출발하려는데 이게 웬일? 잠깐 밥 먹는 사이에 미친 듯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목적지인 긴장 온천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었죠. 화면 좌우측으로 보이는 밭들이 전부 다 수박, 멜론 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은 수박과 멜론, 그리고 소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집도 수박 모양으로 지어놨더군요. 슬슬 온천들이 보이죠? 이제 바로 코앞이라고요. 딱히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서 30초만 더 가면은 긴장 온천이었거든요. 자, 도착했습니다. 조그만한 개천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유명하고 오래된 온천집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옆에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마음 아프게도 제비새끼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저 위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 이곳은 잔잔하게 흐르는 계곡물과 그 주변에 서 있는 고풍적인 온천 건물들이 유명한데요. 이렇게 비가 내려서는 일부러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어진 거죠.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가 블로그 보고 온 거거든요. 왜 네이버 블로그 보면은 사진 겁나 잘 찍어갖고 딱 봐도 막 먹음직스럽게 막 맛집 같은 거 리뷰하고 어디 여행 같은 거 가면은 되게 가고 싶게 이렇게 막 그 사진 찍어 오잖아요. 그런 리뷰들 봤을 때는 와 정말 너무 이쁜 곳이다. 여기는 천국일 거야. 막 이런 환상 같은 게 있었죠. 근데 비가 와서 그런지 막상 가보니까 좀 후줄근하고 이건 뭐 그냥 좀 평범한데 그냥 실개천이잖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야. 요번에 임창정이 신곡 냈잖아요. 근데 장난 아니게 잘 부르잖아. 그거 보고 와 노래 열나 좋다. 나도 불러보고 싶어 하고 따라 불렀는데 내가 부르는 순간 떠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비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느낌 아시겠죠? 이런 느낌?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여기 노천 온천탕. 간단하게 조격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진짜 뜨끈한 물에 발 담그는 순간 와 완전 뿅가요 뿅가. 여기까지 오면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게 그 모든 고생들이 사그르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 저 봐요 저 표정 봐요. 좋다고 실 웃고 있는 거. 표정에서 나오잖아. 이건 결코 연기가 아니라고. 저절로 웃음이 솟아나. 여러분들 비 맞으면서 온천 해보셨어요? 안 해봤음 말을 말라고. 근데 웃긴 건 내가 이렇게 비 맞으면서 온천하고 있으니까 옆에 관광하던 그 커플이 자기들도 따라하는 거지. 나는 몸이 추워서 절박해서 한 건데 걔네들은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였죠. 따끈한 온천물로 몸을 좀 녹인 다음에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포인트가 건물들이 이뻐요. 건물들이. 보통 1층은 로비나 아니면 기념품 샵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위에 2층, 3층, 4층은 다 그거 호텔로 쓰는 거죠. 료칸으로, 온천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숙박이 예약이 꽉 찼어요. 진짜로 다 차 있습니다. 지금 뭐 빈 동네 같죠? 아니에요. 속 안에 사람들 꽉꽉 차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집들은 일본의 전통 가옥이죠. 그 나무에 검은색 오칠을 해서 만든 그런 전통 가옥입니다. 지금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끝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쭉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화면에는 비가 별로 안 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비가 엄청 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나기 있죠, 소나기. 소나기 지금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항상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가다 보면 이런 코너가 나오고요. 코너를 싹 돌면은 이제 마지막 기념품 샵이 나와요. 저 빨간 집 있죠? 저 빨간 집이 이제 마지막 기념품 샵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더 이상 집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최고 상류인 셈이죠. 조금 더 올라가면은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 이 그 다리 보이시죠? 다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를 건너가요, 이 다리를. 근데 건너가고 한 5분도 안 돼서 저 다리가 범람해 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게 된 거지. 아니 그래서 어떻게 꼼짝없이 갇히게 됐죠. 보세요.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쑥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리가 있네 하고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다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고 다시 가려고 그럴 때는 저희가 물이 이제 넘쳐버린 거죠. 하여튼 지금 건너와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는 폭포가 이렇게 잘 보이는 전망대가 있고요. 전망대 뒤편으로 작은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은 조그만한 사당?
뭐 신사라고 그래 뭐 이거? 하여튼 요거 그 사당 같은 게 보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뭐지? 별거 아니잖아 하고 나오니까 그때는 이미 이게 물이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 이때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어쩌지? 이거 헤엄쳐서라도 건너가야 되나? 막 이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때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는 거야. 뭐 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와 이거 미치겠네. 자전거랑 저기 다 있는데 누가 집어가면 어쩌지? 막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죠. 근데 그 동굴 있죠. 동굴 옆으로 조만한 산책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산책로를 따라 올라오니까 이거를 삥 둘러서 한 바퀴 삥 둘러서 올라가는 길이 그 등산로처럼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저렇게 폭포도 위에서 보이고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사람도 막 한 명씩 두 명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폭포 물줄기가 어찌나 세는지 저 나무 흔들리는 거 보세요.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예요. 그 물이 떨어지면서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나무가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덕배기에 다 올라왔죠. 다 올라오니까 이렇게 긴장 온천이 조그만하게 보였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게 아까 그 료칸들, 그 온천들이에요. 그리고 저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폭포죠. 폭포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한 30분 정도 삥 둘러서 결국엔 내려왔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유명한 곳이죠. 아까 제가 건넜던 그 다리입니다. 저거를 제가 헤엄쳐서 건너려고 그랬다고요. 아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겠죠. 내려오자마자 제일 걱정되는 게 자전거였어요. 누가 이거 자전거 들고 가면 어쩌지? 내 짐이랑 거기 다 있는데? 그래서 급히 되돌아갔죠. 자장구한테. 과연 저의 자전거가 잘 있을까요? 서둘러 자전거로 달려갔습니다. 제 자전거는 까마귀한테 공격을 받고 있었죠.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전거로 달려갔습니다. 일본의 국조가 까마귀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까마귀들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같은 거 자전거에 놓고 다니잖아요. 100% 까마귀가 다 훔쳐먹어요. 그거를 있는 걸 알아야 걔네들이. 일본 여행하실 때는 까마귀한테 도시락 안 털리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이 긴장 온천에 들렸다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되돌아가서 결국에는 이 오바나자와라는 굉장히 조만한 도시예요.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시골 동네인데 이곳에 도착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해가 다 저물었죠. 완전 뭐 한 저녁 8시, 9시쯤 도착했을 거예요. 완전 시꺼매졌을 때.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니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만 있었어도 저 온천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잘 보셨죠? 아주 살짝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행 중 처음으로 길을 잘못 들게 됩니다. 요 앞에서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갔죠. 제가 지나온 그 댐으로 가는 길 있죠? 그쪽 길로 향했던 겁니다. 덕분에 엄청 돌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아무래도 그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싸한 느낌? 그도 그럴 게 다시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상하다.
이제 산은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왜 또 올라가지? 막 이런 기분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더 가다가 저 표지판 보고 알았어요. 표지판 보고 아, 내가 거꾸로 왔구나 하고 되돌아서 또 내려갔죠.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결국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시커멓게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마침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긴 일본의 조그만한 시골 동네거든요. 축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어요. 온종일 비가 내리다 보니까 마른 땅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다음 날 찍은 영상인데요. 이날은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발견한 곳이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현관 앞에 위에 천장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다행히 비가 안 젖었더라고요. 대충 텐트를 치고 가방을 열어봤더니 모든 게 다 쫄딱 젖었습니다. 심지어 지갑 안에 넣어둔 돈도 다 젖었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전부 다 이렇게 펴놓고 말렸죠. 배터리 같은 거는 고장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휴지로 닦아서 말리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침낭이 안 젖었더라고요. 역시 비싼 걸 사야 되나 봐요. 이 침낭은 아주 두루두루 아주 유용하게 잘 쓰다 왔습니다. 대충 짐을 풀어놓고 마을 축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가라오케가 들리더군요. 신사 앞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さあ、それでは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名前は西尾早川。大好きな君へ笑わないで聞いてくれ愛してるだなんて分かり合うための過ごすだね 마을 주민분들 노는 거 보고 있으니까 왠지 나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축제 보면은 그 종이 주걱으로 금붕어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좀 현대식으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장난감 금붕어를 떠요, 이제는. 저 국자 같은 걸로요. 되게 작은 규모의 축제였는데도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막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온종일 험한 산길을 달리다가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도착하니 뭐랄까 진짜 모험하는 느낌도 났고요. 내가 무슨 만화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 선뜻 손이 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좀 비쌌어요. 결국엔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못 사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하죠? 이 앞에 서서 저 노래 끝날 때까지 다 듣고 있었어요. 보아의 노래를 들으며 텐트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길바닥에 납작 엎드린 박쥐였습니다. 날개가 찢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저런 건진 잘 모르겠지만 애가 어딘가 아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였거든요. 이 녀석을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그 순간 녀석이 천천히 움직이나 싶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텐트에 도착한 저는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밤새 무언가 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